에는 우리 또 빈센트님과 함께 네. 지금 전략을 짤 땐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시고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빈센트.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빈센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추석 보통 이런 연휴 앞두고는 시장이 약하죠. 뭐 별로 이렇게 눈치만 좀 보고. 그럴 것 같았었는데 예. 데이터 돌려보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요? 원래 그랬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네, 그래서 데이터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먼저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바로 말씀 주셨으니까 자, 뭐 평균이기 때문에 뭐 어떤 애는 등락폭이 좀 컸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추석을 기준으로 전후 일주일의 평균 주가 흐름을 보시면 25년 평균은 추석 전에는 마이너스 0.43% 네. 코스피 기준, 그다음에 추석 이후에는 일주일간 0.5%. 최근 10년간, 그러니까 2000년부터는 너무나 멀다. 네. 그래서 2015년부터 보더라도 오히려 추석 이후에 연휴 이후에 상승폭이 컸다. 그러니까 연휴 전에는 좀 빠지고 네. 연휴 후에는 좀 오르고. 네, 진짜 돈 쓸 일 많았나 보다. 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예. 이 차트 수급을 보니까 그럼 누가 많이 팔고 누가 많이 샀냐? 네. 추석 전에는 기관 외국인이 많이 팔고 뭐예요? 추석 이후에는 기관 외국인이 샀다. 뭐예요? 개인은 거꾸로. 오히려 샀네요. 네. 개인은 거꾸로 추석 이후에는 많이 팔았다. 네,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코스피 기준으로 네, 저는 일주일입니다. 일반적 인식과 너무 다른데요. 네, 좀 다르죠? 통계를 보면. 기관 외국인이 파니까 네, 개인은 물량 받았고 그렇지. 예. 그다음에 제로섬이죠. 네. 추석 끝나고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사니까 네. 개인은 또 내줬고 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한데 그런데 주가 지수는 이렇고.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느꼈던 상대적 박탈감이 좀 추석 연휴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통계를 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추석 전후에 약간 올랐다 판 거 아닌가? 내 주식은 왜 이렇지? 등등이 이제 나왔던 것이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겁니다. 지금과 같이 금리 인하 시기는 어땠을까? 네. 네,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시기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때 보면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흐름이 좀 더 변동폭이 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동폭이 컸다고요? 네,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네. 전에도 좀 샀지만 후에는 더 많이 샀고 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에는 좀 많이 팔았지만 후에는 또 많이 샀기 때문에 매도폭이 좀 줄었고. 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은 없어요? 해석? 네, 해석은 이제 유동성이죠. 네,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기관 자금이 크게 들어온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메시지인데, 자 그렇다면 어느 업종? 네. 이 업종입니다. 흔히 에너지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등이 이번에도 좀 기대가 된다. 에너지 반도체 소프트웨어. 글씨 좀 크게 좀 해줘요. 네. 맨날. 죄송합니다. 이제 많은 것들을 제가 담아야 되니까. 맞아. 네. 컴퓨터로도 잘 안 보여 근데. 네. 자, 그러니까 맨 위가 네, 수익률이 좋은 게 맨 위에 있는 거죠? 맞습니다. 디스플레이, 에너지, 반도체, 비철,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운송 등등으로 쭉 내려가는데요.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는 이제 옛날에 한참 좋을 때가 맞습니다. 있었으니까 이건 좀 빼고. 네, 에너지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등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해서 뭐 반도체 여전히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대명사 최근에 핫한 네이버 등등이 네.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안 좋은 게 희한하네. 네. 증권은 아니 주식이 이렇게 막 내렸다 올라가면 증권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꽤 증권은 추석 이후에 전에 많이 훅 탔다가 이후에는 조금 팔았던 네,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리고. 호텔 같은데 호텔 레저도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네, 마이너스네. 추석 이전까지 기대감으로 쑥 한번 올랐다가 갔다가 네, 오히려 그리고 연말에 다시 좀 오르고 뭐 이런 흐름들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추석이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던 것, 그리고 이후에 많이 줄었던 것 등등이 있다. 네. 말씀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업종들이 대체로 네. 괜찮다는 네. 이야기들. 근데 이게 좀 준비되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 네. 그 과거 통계로 이렇게 업종 수익률 나누는 것들은 제가 저희 업계에 한 15년 그러니까 네. 방송에 경제 방송에 한 15년 동안 있으면서 되게 많이 봤는데 네. 이거 맞는 경우 별로 없더라.
맞아요. 아, 그러니까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사악하다 사악해. 아니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통계를 보느냐. 네네. 과거 상황과 현재 상황이 다르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기처럼 어떤 해는 등락폭이 이렇게 컸었고 네. 평균이라는 게 자칫하면 평균적으로는 별 움직임이 없어 보이지만 한 해 코로나 전후 아니면 IT 버블 전후 서프라임 전후로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평균이라는 수치가 대부분 어색할 만큼 불확실한 경우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률적으로 과거에 이랬다라는 바로미터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의 상황을 약간 적용해서 네. 개개인마다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정프로님 잘 말씀 주셨죠. 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디스플레이 에너지 등등이 있었는데 제가 반도체 소프트웨어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최근의 흐름을 맞고 봤을 때 네, 약간 이제 개인적인 해석인 것이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러네. 네. 이조 기자 잘 말씀 주셨죠. 15년 정도 저도 맨날 이렇게 통계를 보는데 이제 16년 차부터 좀 달라질 것 같다.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아직 경력이 짧아서 그래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체크할 만한 뭐 리스크 내지는 네, 좀 이벤트랄까 뭐, 네. 뭐 예정돼 있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뭐, 맞습니다. 네, 뭐좀 보면 좋아요. 네, 일단 화면에 먼저 보시면요. 네. 첫 번째 단락인데요. 추석 전에 대내외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네. 중국 셧다운, 새로운 관세 통화 수합.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이고 셧다운은 미국 거고. 그렇죠. 새로운 중국 관세. 셧다운이라 그러니까 네, 중국은 새로운 관세도 네. 미국 거고. 새로운 관세. 네, 통화 수합은 수합. 이제 우리의 문제이자 또 미국과의 문제고요. 아, 근데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좋은 게 저번에도 왜 해야 세 가지. 될 세 가지 조건 맞습니다. 매주 하나씩 이렇게 격파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네. 이런 체크리스트가 좀 있다. 맞습니다. 중국 변수, 셧다운 변수, 네. 새로운 관세 그리고 통화 수합. 네. 요 정도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석 특히 올해 2025년 추석에 전후로 해서 불거진 대내외 요인들이 있다. 이것을 현재 위기일 수 있지만 항상 금융시장에서는 위기 이퀄 기회다 네. 말씀드렸고 정프로님 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달 시작할 때 통계적으로 좀 부진한 달이지만 우리가 가능성이 가장 낮은 세 가지 단서들이 채워진다면 좋다라고 했을 때 연일 우리 지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네. 그런과 똑같은 경우로 먼저 셧다운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내일입니다. 네. 미국 시장 기준으로 네, 셧다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네. 항상 이러면 임시 예산이라고 그래서 당장 망하는 건 아니죠. 임시적으로 여기저기 빼서 일단은 정부가 굴러가게 한 다음에 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 통계부터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한 6번 정도의 정부 셧다운의 평균치를 보면 가격 변수들이 먼저 스파이, 그러니까 주가 S&P 500 올랐습니다. 셧다운 되고 네, 전후 일주일 동안의 똑같이 평균을 전후 보면 일주일. 네, 그러니까 셧다운의 우려가 불거지면 네. 한 2, 3일, 좀 더 넓게는 한 5일 정도는 조정을 받다가 네. 결국엔 평균적으로 올랐다. 그래서 셧다운으로 만약에 밀린다면 사라라는 말씀을 과감히 드리는 것이고 네. 실제 빅스 변동성 지수 더 나아가서 달러 인덱스 그다음에 국채 10년물도 크게 변동이 없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에도 셧다운 이슈는 이제 3% 시청자분들도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흔들리면 땡큐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흔들리면 땡큐. 네. 근데 다만 올해는 셧다운은요 이전과 다른 품목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논의거리가 네. 구조조정입니다. 아 공무원들. 네. 네. 근데 그거는 일론이 사실 저지른 거시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첨예하게 그래서 실제 셧다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래도 뭐 임시 예산화 플러스 결국 정상화 될 거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네. 지금 미국도 임기 첫 해입니다. 아직 첫 해다. 네.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레드웨이브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그렇죠. 것들을 네. 좀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의약품부터 시작해서 대형 트럭, 뭐 가구 등등 이제 새로운 관세인 거죠.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철강, 자동차, 네. 반도체, 바이오, 어제 기준으로 영화까지 네. 네, 계속해서 품목에 대한 관세 도미노가 이어지고 있는데 도미노라는 것의 금융시장에서의 해석은 네. 학습 효과, 적응력 등등. 그래서 여전히 관세는 무지막지하게 부과될 개연성이 높고
앞으로 내년에는 더 관세가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결국 관세를 매기는 가장 큰 이유는 부채에 대한 재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재미를 봤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더하면 더하지 아직 끝난 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네. 하지만 우리 시장의 내성은 차츰 더 쌓이고 있다라는 네.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중국 이슈 어저께부터 시작했고 실제 여기저기 이제 중국의 관광객들 단체로 나오고 있고요. 또 롯데백화점, 롯데면세점 이런 데 여전히 많다라고 볼 수 있고 셧다운 뭐 우려 섞인 부분은 아니다. 매년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조조정 이슈가 좀 있지만 그래도 통계적으로 보면 이럴 때야말로 오히려 밀리면 기회, 밀사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새로운 관세도 여전히 뭐 대형 트럭, 욕실 제품, 천시운 가구, 쇼파죠. 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이것도 큰 이벤트는 아니다. 오히려 이 부분입니다. 통화 수합. 이 부분이 저는 이제 가장 제가 오늘 들고 온 이벤트 중에서 주목해야 될 이벤트. 통화 수합. 네. 화면에 아무래도 보시는 네. 어제 위성락 안보실장하고 이제 기자 간담회가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통화 수합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는데 쉽진 않다. 그렇다고 뭐 이게 협상이 교착 상태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네. 걱정하지 말라. 이 정도의 멘트만 나왔는데. 네. 위성나. 네, 어려운 겁니다. 네. 그리고 어려운 건데 참 이런 거죠. 3,500억 달러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의 거의 대부분을 캐시로 한 번에 선입금하면 도대체 우리 남는 게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간 거 대신 외환이라는 게 크레딧 이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합션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우리의 입장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나와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근데 정프로님이 한 2, 3주 전에 저한테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주셔갖고 제가 계속 일주일 동안 생각했던 거거든요. 뭐죠? 뭐였냐면 한한령 네. 중국 입장에서 우리를 왜 들어줘요? 맞아요. 네.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그러게요. 중국은 우리한테 받아들 게 별로 없네요. 우리가 하면 생큐죠. 근데 이 통화 수합도 비슷한 겁니다. 미국이 왜 해줘야 되지? 여전히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면에 보시면 최근에 달러 인덱스라 그래서 선진 6개 통화들의 가중 평균과 달러 원 환율 이것은 실제 달러 인덱스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또 재밌습니다. 최근의 흐름이 이렇게 좀 벌어졌다라는 거. 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달러의 하락폭, 그 다음에 달러 원 환율의 하락폭, 달러 인덱스의 상승폭, 달러 원 환율의 상승폭 이게 1대1이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보면 달러 가치가 변한 것보다 원화 가치가 더 크게 변하고 있다. 더 많이 떨어졌죠. 자, 그것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뿐만 아니고 밖에서 보는 한국을 봤을 때 한국이 역사상 해방 이래 위기는 맞은 적은 여러 번 있었으나 네. 큰 위기는 딱 한 번 있었는데요. 다들 뇌리 속에 있는 90년대 후반에 IMF. 외환이 네, 그때 단초가 되었던 건 외환시장. 외환 시장이었죠. 그래서 최근에도 뭐 뉴스거리가 많죠. IMF 얘기도 슬슬 나오고. 그래서 항상 외환시장에 취약하기 때문에 기초통화가 중기초통화가 없는 우리 한국이 네. 이런 3,500억 달러라는 어쩔 수 없는 이 큰 선택의 여지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주가지수는 연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추석 연휴 이후에 이제 시장의 이목은 빠르게 실적 시즌으로 돌입할 거고 실제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로 해서 서프라이즈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계속해서 이 외환 시장의 이 흐름이 어떻게 보면 추석 연휴 이후에 10월 10일부터 우리 장이 열리고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할 텐데 네. 외환 시장은 계속해서 거래가 된다라는 거 해외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계속해서 드립니다. 그 역외에서 네, 원화는 변동성이 더 커야 아니면 그냥 비슷해요. 더 큽니다. 훨씬 더 큽니다. 커요? 네, 우리 쉴 때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엄청 클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10월 1일부터 이제 관세가 부과되잖아요. 실제로. 네. 네, 우리 장은 안 열리지만. 네. 그리고 뭐 이게 나중에 보면 글쎄요 여러 협상단들이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서로 합의를 하려면요. 나의 상태와 너의 상태가 비슷할 때 합의를 하는 거잖아요. 네. 아시아 국가 대부분 명절이에요. 네. 근데 명절 바로 전에 갑자기 부과를 한다라고 해놓고서 단 미국의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익세션 예외. 그런데 다 쉬는 날이더란 말이죠. 네. 카운터파트인 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이 미국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미국이 원하는 것이 있다. 네. 네,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 네. 달러는 약세. 음.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미국 전체에서 약간 줄어드는 것 같은 달러의 통화량을 더 늘리기 위한 네. 그 묘수를 이 달러 우리 통화 스왑으로 네. 전 하는 것 같은 전략을 쓴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미국이 그냥 달러를 막 발행하면 당연히 이제 달러 하락은 좀 되겠습니다만 그런 이제 미국 정부 부채가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정부 부채는 커지지 않는 선에서 달러를 늘리기 위한 통화량 늘리고 달러가 하락시키기 위한 묘한 그 방법이 바로 일본과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그 1조 달러 수준의 네. 돈 뺏어가는 투자. 거. 네. 대신 이제 그 방법은 야 우리가 저 통화 수합 해줄게. 우리한테 저 빌려간 돈,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지 일부러. 빌려주고 대신 계좌로는 안 가고 그냥 우리 미국 안에 있고 네. 여기서 이제 통화량은 늘리고 대신 우리는 빚만 떠안고 네. 계속 이제 이자 내고 네. 이런 방법으로 간다. 그렇죠. 뭐 부채 뭐 폭탄 돌리기? 네. 뭐 다 있죠.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미국이 더 원하는 것은 정말로 마가라는 거죠. 미국을 재건하는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미국인들이 얘기하는 거를 쭉 들어보면 지금의 아시아 국가들이 뭐 이런 말이 아침부터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먹고 살만한 게 다 누구 때문이냐에 대한 맞아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것이 가격표가 이젠 붙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치러야 될 비용이라면 확실히 우리가 지금 체력이 경건하고 강할 때 치르고 있는 것인가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강한 한국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화면을 보시면 이제 맨 마지막 그래서 금융시장에 이제 이벤트들이 있죠. 네. 기술적 반등 예상되는 미국 경제 지표입니다. 그다음에 9월 FOMC 의사록이 맨 마지막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말씀드리면 네,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자, 캘린더 데이로 전 세계에서 모든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먼저 발표되는 게 한국 수출입니다. 네. 네, 여전히 공휴일에도 발표할 겁니다. 네. 네. 그런데 미국 기준으로 보면 가장 먼저 발표되는 것은 서베이 지표. 저는 이제 소프트 데이터로 얘기하는데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알 수 있는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캘린더 데이로 가장 먼저 발표됩니다. 미국 경제는 서비스업 경제니까 제조업의 비중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미 제조업 지수의 지표가 미국 경제를 대변하는 프락시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가장 먼저 선빵을 때린다라는 표현에서 올 한 달 동안 10월 한 달 동안 미국 경제 지표가 어떤 건지를 가늠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는 그 안에 세부 항목이 10개 있거든요. 그중에 메인 항목 중에 하나인 신규 수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주문이죠. ISM 제조업 신규 수주가 국내 수출하고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내수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우리 주가가 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냐? 모든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거 수출이 잘 되고 있잖아. 네. 즉 여전히 한국 수출은 한국 코스피의 또 가장 강한 모티베이션이고요. 따라서 원동력이고요. 그래서 국내 수출이 매우 ISM 제조업 지수 신규 수주에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화면 한번 보시죠. 그다음부터 회색입니다.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지난달에 신규 수주가 급등했습니다. 미국에서 확장 국면으로 6개월 만에 급등해 버렸습니다. 여기 회색. 급등이요? 네. 요 정도 기울기면 급등입니다. 너무 커서 그냥 올라왔네 이 정도로밖에 안 네. 보이는데. 근데 여기 좀 이렇게 해석 이렇게 될까요? 요 기준선 50을 45에서 이렇게 50으로. 예, 50을 넘었군요. 상회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 수출이 계속해서 잘 된다는 것을 담보하는 거다. 그럼 이제 우리 수출을 한번 돌이켜 보면 한국 수출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잘 되는 것만 잘 돼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결국 추석 끝나고 가는 놈만 간다. 반도체? 주도주 등등 가는 놈만 간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얘기 많잖아요. 저도 뭐 빈집털이, 옥석 네. 가리기, 이제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여러 가지 페이퍼를 내고 또한 데이터들을 보는데 결국 추석에 가장 주목할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네. 미국의 제조업 지수. 그 안에서 오늘 좀 더 심화스럽게 공부해 보면 세부 지표 중에 신규 수출하는 거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네. 그게 한국 수출의 1개월 정도 선행하고 최근에 지난달부터 이 신규 수주가 고개를 바짝 들었다. 네. 그래서 내일 모레 발표되는 이 지수가 여전히 고개를 든다면 국내 수출은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좋아질 건데 네. 우리 수출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니고 되는 놈만 계속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식시장으로 치환해 보면 주도주가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이런 통계도 갖고 왔죠. 추석 전후로 보면 코스피 지수가 평균적으로 추석 이후에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이 좋을 것이냐? 네, 가는 종목은 좋다. 음. 그리고 과거의 평균을 보면 그 안에 반도체와 소프트웨어가 있다.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여튼 뭐 그런 상황들 아마 좀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한정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네. 어떤 우리나라의 제품들에 한해서 이런 판단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수출 보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희 팀 내에서도 왜 이렇게 자동차가 유럽에서 잘 팔리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랑은 조금 연관관계를 상관을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까지도 자동차가 뭐 언젠가는 우리가 주도주가 될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자동차가 주도주가 아닌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저희 고민은 오히려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네, 화장품은 미국장 수출이 꽤 이제 실적으로 그렇죠. 하나씩 네. 잡히고 있고 네. 또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서 다시 한번 K-뷰티에 기대감이 모락모락 우러날 거다라고 증권가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한 달 반 동안 화장품을 갖고 있던 분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되게 힘들었어요. 어저께 진짜. APR 아니었으면 사실은 화장품 도대체 내가 너무 상투 잡았나? 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면 여전히 실적, 그다음에 수출이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그런 데이터가 아닐까라는 것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화장품 좀 괜찮군요. 저는 좋게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그 행사 갔다 왔잖아요. 무슨 행사? 아마존 뷰티 인 서울. 그러니까 2025년 뷰티 컨퍼런스. 거기 아마존의 뷰티 컨퍼런스가 그러니까 거기에 인싸만 초대받는데 아니었어요? 기자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갔는데 그때 1억 명 정도가 그 아마존에서 뷰티 그러니까 저걸 했어요. 그러니까 뷰티 제품을 샀어요. 그 가운데 1,900만 명이 한국 뷰티를 샀어요. 네. 근데 이게 거의 한 20%의 뷰티 소비자가 한국 제품을 산 거잖아요. 근데 아마존에 있는 브랜드 개수가 10만 개예요. 그 중에 한국 브랜드 개수가 1,200개예요. 1%네. 0.1%죠. 10만 개 중에서. 0.1% 정도 수준인데 네. 그 브랜드가 20%의 소비자가 샀어요. 엄청 산 거죠. 10만 개 1,200개면 1% 아니야? 1%인가? 1%. 1%겠죠. 10만 개, 1000개. 그렇죠. 1,200개니까. 네. 1.2% 정도. 그러니까 되는데 수치는 좀 브랜드 틀렸어요. 개수는 하여튼 적은데, 적은데 점유율이 어마어마하게 높더라. 그만큼 열심히 잘 팔고 있다. 엄청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팔리는 제품이 또 되게 한정적일 겁니다. 그건 맞아요. 네. 그런 기업이 문제가 좀 한정적이라는 있긴 거죠. 있어요. 네. 네. 가서 좀 뭐 이렇게 뭐요? 선크림이라도 하나 좀 받아오지 그랬어요. 너무 없어 보였나? 네, 미안합니다. 네, 하여튼 거기 갔다 왔는데 그래도 전망들이 좋아요. 많이 이야기가 좀 희망적으로 많이 일단 나와요. 이번에는 가장 저는 작년과 올해 가장 달랐던 게 원래 아마존 셀링 코리아라고 하는 그냥 한국 법인이 작년에 했던 그 행사였었어요. 한국에서 화장품 잘 나가니까 아마존에서 한번 팔아보세요라고 하는 행사였다면 이번에는 호주, 남미, 그다음에 이제 미국 본사, 그러니까 지금 본사에서 좀 글로벌식으로 약간 넓어졌어요. 관심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요. 저는 그래서 물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일어났었던 굉장한 성장률을 내년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성장률의 고민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네.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거기서 이제 투자자도 만났는데 성장은 이제 상수다라는 얘기를 또 한 것도 상당히 좀 인상 깊긴 했습니다. 성장은 상수다. 근데 성장률이 문제다. 그래요. 주가는 또 기울기함수니까. 그러니까 성장률에 이제 주가가 담다 보니까 네. 그건 좀 걱정이 되긴 하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오늘 화요일입니다. 네. 화수목 이제 사흘 남은 거잖아요. 네. 사흘 동안 어떻게 할까요, 나? 뭐 갖고 있는 포지션 네. 계속해서 추석 이후에 경험적으로 보면 올랐다라는 것을 가지면서 내가 갖고 있는 포트가 지금 주도주에 있는 포트인가 아니면 내가 확률이 아닌 확신으로 담았던 포트인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거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고용지표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고용지표입니다. 네. 미국의 고용지표는 지난달에 22,000건, 그러니까 이제 급락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상향 조정될 건데요. 9월 달이 월간 평균으로 보면 97,000건이 평균이에요.
근데 지금 컨센서스 잡힌 게 한 5만 5천 건, 6만 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고용은 식고 있다. 그래서 싣고 있다. 네, 그러면 저는 이게 이제 BNGN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그렇게 아마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BNGN. 네, 배드 뉴스인 굿 뉴스. BNGN. 바로바로 알아들어야죠. 네. BNGN. 아 분근. 네, BNGN. 네, 우리 그럴 것 같습니다. 짜이지엔. 네, 우리도 이제 제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 무비자로 많이 들어오니까 네. 맞습니다. 약간의 네. 그 생활 중국어 좀 해줘야 되거든요. 알아야겠네요. 네. 네. 샤오지엔은 저 아가씨 뭐 이런 뜻입니다. 샤오지엔. 네. 네, 샤오지엔 니스워드. 샤마. 네. 이건 이제 살아간다는 얘기죠. 아닌가? 뭐 이쁘다는 얘기인가? 뭐 그럴 거야.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내가 그거밖에 안 배웠으니까. 가장 중요한 언어입니다. 네. 네, 샤오지엔은 니스워드고. 네. 넌 내 거야다. 맞아.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샤오지엔 니스워드. 언니 넌 내 거야. 뭐 이런 뜻이라고. 고백 공격이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빈티지님은 빈티지가 아니라 뭐지? 뭐였더라? 괜찮습니다. 네. 일부러 그랬죠. 아니에요. 네. 여기서 보내드리고. 네. 자, 우리 저 미국 투어 이것도 네. 예고 한번 해드려야죠. 그렇죠. 미국 네. 투어 9기 드디어 이제 9기가 모집을 합니다. 근데 이번 9기는 크리스마스를 뉴욕에서 보낼 수 있는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그래. 와 크리스마스를 그 타임스퀘어 앞에서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멋있겠다. 만약에 진짜 눈까지 내린다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눈까지 내린다면 나홀로 집의 분위기. 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뉴욕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3프로 미국 투어 9기를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낭만만 즐기러 가는 게 아니라 월스트리트 금융 전문가들의 미국 주식 암호화폐 전망 세미나, 그 다음에 MIT 하버드 교수진과 함께하는 글로벌 인사이트 강연, 또 빅테크 현직자가 직접 전하는 AI 트렌드 세미나,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미국 투어입니다. 네. 궁금하신 점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 투어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이게 네. 근데 빈자리가 별로 없는 게 간 분들이 또 가시더라고. 그래서 빈자리가 많이 새로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네. 1, 2, 3, 4, 5, 6, 7, 8기 갔던 분들이 대체로 시간 되면 또 가시더라고. 예, 그래서 혹시 안 가신 못 가신 분들은 한번 일찍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는 그러면 하루 엔진 이뮨 부스터샷 먹으면서 그러시죠. 예, 하루를 또 힘차게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도 이런 뭐 비타민 같은 거 잘 좀 챙겨 드세요. 네. 예. 비타민은 좀 챙겨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예. 네. 하루 엔진 이뮨 부스터샷으로 여러분의 면역력도 챙기시고 우리 빈센트로 우리 계좌의 면역력도 챙기시고. 아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빈센트 대단히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봬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는 연휴고요. 다다음 주에. 다 다음 주에. 그렇구나. 네. 맞네. 네. 그래도 뭐 우리 빈센트님은 아침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 또 나오시니까. 알겠습니다. 예,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도 오프닝 벨 라이브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리면서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